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식무변처 해탈 한번 들여다보죠. 식의 바탕은 아무렇지 않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상태를 무념처라 한다. 여기까지 했죠. 텅 비워짐과 아무렇지 않음이 한 자리를 이루면 비로소 공의 체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 상태를 중심으로 비춰보는 것을 공관이라고 한다. 공의 체를 머리꼴 속에서 인식한 다음 척수 영역 전체로 확장시켜가는 것이 사마타의 진보이다. 척수는 31개의 막으로 계단을 이루고 있다. 시상에서부터 시작하면 44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가면서 사마타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시상에서 세워진 무념처를 호흡을 통해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각각의 계단을 제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단이 시상이다. 시상에서는 육장의 주체의식을 깨워서 제도하고 자율신경과 대뇌 피질 경로를 제도한다. 호흡을 들이쉴 때 백회에서 시상까지 나선으로 빨아들이면 피질 경로가 억제되면서 무념의 기둥이 세워진다. 그때 무념주와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함께 인식하면 사마타에 들어간 것이다. 시상에 머물러서 목적했던 만큼의 자기 제도를 이루었으면 중뇌로 내려가서 시각경로와 청각경로를 제도한다. 3차 신경과 전정기능도 함께 제도한다. 하부로 한 계단씩 내려갈 때는 먼저 호흡을 통해 원하는 부위까지 억제시켜 놓고 사마타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식업을 제도한다. 이런 방법으로 교내, 소내, 연수, 경수 1번에서 경수 8번, 흉수 1번에서 흉수 12번, 요수 1번에서 요수 5번, 천수 1번에서 천수 6번 순으로 내려가면서 식업을 제도한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다른 업식이 깨어난다. 연수부까지는 자업이 깨어나고 경수 6번까지는 육도 윤회계의 업식이 깨어난다. 경수 7번부터 흉수부와 요수 2번까지는 27천의 세계와 연결되면서 세계업이 공유된다. 요수 3번부터 천수부에서는 아수라계가 깨어난다. 시상 단계에서는 6개의 주체의식을 보게 되고 소뇌에서는 유전형질을 물려준 모든 조상들을 만나게 된다. 연수에서는 언혼이 깨어난다. 경수로 내려오면서 첫째 마디가 아수라계, 둘째 마디가 아기계, 셋째 마디가 지옥계, 넷째 마디가 축생계, 다섯째 마디가 인간계, 여섯째 마디가 천상계와 연결된다. 경수 일곱째 마디와 여덟째 마디도 천상계와 연결되고 흉수 전체와 요수 둘째 마디까지 천상계와 연결된다. 척수로 들어가면 천상계의 서로 다른 세계들이 펼쳐지고
영혼으로 존재할 때 가져왔던 수많은 생의 기록들이 인식된다. 척수막관을 할 때는 방편에 따라서 처음 의식 경로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척수로 내려가서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것은 같은 방법이 쓰인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그 숙명통이라 그러잖아요. 숙명지. 숙명통이 호흡 경로를 관찰하면서 숙명통이 생겨요. 왜 호흡 경로를 관찰하면서 숙명통이 생길까? 그게 바로 이제 호흡 경로가 코에서부터 뒤통수로 해가지고 척수 전체를 이제 포괄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척수 전체가 자극될 때 우선 자업의 이 숙명, 그러니까 자업 안에 내재된 자기 전생의 모든 그 과정들을 갖다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추신경을 무념처로 해가지고 이제 인식한 대상의 그 척수를 비춰보면서 그 사람과 나와 연관된 생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숙명통이 얻어지는 이치다. 그러니까 내 중내막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사마타로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 또는 억제되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상대의 그 영역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상대 사이에서 명색업이나 반연으로 이루어졌던 정보가 그 단에서 공유가 되고, 그 단에 내장된 정보가 어느 생에 어느 때에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이와 같은 그런 과보를 갖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타의 증장이라는 것, 결국에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각성과 이때의 각성은 무의각이에요. 각성과 염처, 그때의 염처가 이제 피질단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각 막과 막 사이를 염처로 두는 거예요. 그 염처에서 소위 무념을 인식할 때 아무렇지 않음과 뻑뻑하게 억제된 그 공간 상태를 갖다가 같이 인식할 때 거기서 인식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숙명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안에 내재된 그런 그 수없는 생동안 쌓아진 어떤 정보들, 식업의 정보가 전부가 다 지식 정보를 갖다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숙생에 얻었던 깨달음도
이제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지식 정보도 같이 인식할 수 있게 돼서 이 생과 생으로 단절되었던 그 깨달음의 성취와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몸은 비록 윤회를 거치면서 영혼에서 육체로 이와 같이 변화됐고,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생 동안 노력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과 지식이 이렇게 단절된 형태로 새로운 생이 시작되었지만, 이 사마타관을 통해서 숙명지를 얻게 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막에 따른 그런 자업의 그런 발현과 또 각각의 막이 각각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그 인식의 대상을 갖다가 제도해 간다. 그래서 그와 같이 형성된 업식들을 전부가 다 원통식의 이제 그 재료가 되도록,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안이비설신이를 놓고서 식과 근의 원인과 연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식과 근이 이제 6가지 경계로 인식되는 천지 만물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그 천지 만물이 형성된 원인까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일체지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멸수행을 놓고서는 우리 몸을 도구로 해서 그와 같이 일체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제 진여수행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식무변처정의 과정이 진여사지의 체득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의 그 전오식의 경로가 결국에는 15개의 이제 신경경로와 24개의 이제 그 진동 영역으로 나누어진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인식 정보와 내장 정보가 서로 반응해서 전오식이 표출되고 그것이 후육식으로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전오식의 정보를 진여심을 통해서 제도하면 그것이 이제 성소작지라는 지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후육식이 전오식의 조합으로 후육식이 생겨나고, 그 후육식이 이제 결국에는 바깥 경계와 반응하는 그 과정을 놓고서
후육식에 내재된 그런 무념성과 바깥 경계가 갖고 있는 이제 업식, 이것이 서로 이렇게 일치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이제 제도하면서 진여심으로 제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묘관찰지라는 걸 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식무변처 해탈이 이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칠식체계, 육체 안에서 이제 팔식의 그 식업이 발현이 되면서 육식과 팔식 사이에 칠식의 경로가 이제 자극을 받는데 그 칠식 경로가 자극을 받으면서 육식으로 합쳐지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칠식 정보를 갖다가 제도하는 이제 그것으로서 결국에는 이제 평등성지라는 이제 이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팔식의 업식이 각성과 본성과 밝은 성품이라는 관계를 놓고서 어떤 형태로 내재되어 있고 그 습성이 소위 나라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아상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의 그 아상을 갖다가 이제 제도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대원경지라는 이제 지혜를 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식무변처 해탈이 시작이 돼서 생멸수행에서는 일체지를 얻고 진여수행에 가서는 이제 진여사지를 체득할 수 있는 이제 그 근기를 갖게 된다. 이것이 대지혜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식업을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제도해서 지혜로 전환시키는데 그와 같이 일체지와 진여사지가 그 과정에서 성취된다. 그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그와 같이 식의 경로를 갖다가 일깨우고 그 식업을 표출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제도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수행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진 그 수행으로는 그러한 경지를 갖다가 성취할 수 없다. 그것은 정확한 심지법을 통해서 이 각성으로 염처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성취지 그것이 불분명하면 그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와 같은 법을 어디에 가서 만날 수가 있는가? 만날 수 없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많은 생을 살면서도 그와 같은 법을 얻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미혹의 굴레를 갖다가 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법을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수행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해봤죠. 우리가 초창기에
보수관 할 때 한번 다 이 척수막관 한 번씩 다 해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집중해서 이제 성취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무념주로 신경을 억제시켜 놓고 억제된 영역 안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억제된 그 느낌과 아무렇지 않은 느낌, 이것이 이제 함께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억제된 느낌이 이제 무념이 되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도 이제 무념인데, 그것은 무념처이면서도 정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바탕의 편안함을 이제 무심초로 삼아서 그 영역에 머물면서 억제된 느낌과 아무렇지 않은 느낌,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 서로 이렇게 비추어지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시상은 시상단에 머물러서 그 마음을 이제 유지시키고, 또 중내는 중내대로 또 그 마음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37단을 이제 한 단씩 내려가는 거죠. 이제 척수막관법은 단순하게 무념 상태만을 지켜보면서 사마타를 익히는 법이 아니다. 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하면서 사마타를 익히는 방법이다. 신경 억제의 범위에 따라 사마타의 서로 다른 경지를 만들어낸다. 사마타의 경지에 따라 본성을 인식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시상의 무념처와 중심의 무심처가 하나로 일치돼서 서로를 비추는 상태도 본성을 보는 것이다. 시상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중내까지 무념을 세우고 중심과 연결해서 서로를 비추는 것도 본성을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 두 종류의 사마타는 깊이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시상막관과 중내막관을 하면서 중심의 무심초와 서로 능연을 해주는데, 이것은 한 계단 차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시상단에서는 이제 육장육부가 같이 자극되면서 이제 장부순화가 이루어지면서 본성의 인식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묘용이 있고, 중내단에서는 이제 시각경로와 청각경로가 같이 제도되면서 이제 본성을 인식하는 이제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마다 이제 제도의 범위가 달라지고 같은 본성을 보는 것이지만 이 무념의 그 깊이가 다르다. 이제 거기서 오는 결과가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단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아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수행이 아주 재밌어져요. 세상의 이 유희는 그 즐거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주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주 재밌는 그런 일이다. 그때가 되면
수행하는 것이 제일 기쁘고 좋아서 다른 거는 아예 관심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척수막관을 통해 교내까지 내려오면 소내와 연결된다. 소내에서는 유전적 형질을 만난다. 나라는 육체 생명이 존재하기까지 유전자를 전해준 모든 생명들의 유전적 정보가 소내에 들어있다. 소내로 들어가면 그들을 만나게 된다. 수천 수백의 군중 속에 내가 속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제각기 다른 말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다. 손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 말들을 알아듣게 된다. 들어보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살면서 거쳐왔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말 속에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유전 형질들이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유난히 눈에 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말이 많구나. 저 사람은 격하구나. 내 안의 격정은 저 사람한테서 온 거고 내가 말이 많은 것은 저 사람한테 온 거구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조상들이다. 인식되는 대상을 놓고 공관을 행한다. 교내와 소내막에 세워진 사마타로 비춰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쉬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쉬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소내를 지배하던 유전적 형질들을 제도하게 된다. 유전성을 제도했을 때는 내 뜻을 전하면 소내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온다. 말 많던 사람도 말이 없어지고 화내던 사람도 화가 없어진다. 현실 속에서도 내 어머니가 변화되어 있고 내 아버지가 변화되어 있다. 소내를 제도하는 순간 유전 형질을 공유하는 모든 존재들이 동시에 제도된다. 소내 막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 다른 영역을 제도하면서 짬짬이 병행하는 것도 좋다. 소내 막관을 통해서 이제 소내를 제도하면 이렇게 유전적 형질을 제도하고 조상을 천도할 수 있어요. 조상 천도가 결국에는 소내 막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연수로 내려오면 내 입으로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일어나는 생명경로의 흐름을 인식하게 된다. 척수와 장부로부터 정보가 떠오르고 대뇌 변연계와 파페치회로를 돌면서 기억이 떠오르고 그것이 생각으로 조합돼서 언어로 표현되기까지의 과정들이 마치 슬로 비디오처럼 인식된다. 그때에도 사마타를 통해 인식되는 현상들을 비춰본다. 말의 경로를 보게 되면 말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중간에서 딱 끊어서 그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고 왜라는 의문을 두고 더 많은 정보를 표출시켜서 풍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말이 나오기까지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이 떠오르는 경로를 주시하고 생각이 말로 나오기까지 그 중간 경로를 주시하면서 말에 대한 그런 그 자제력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변제를 자제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요.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실 때는 막힘이 없다. 그게 바로 이제 변제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능력이
결국에는 생각이 언어로 전환되는 그 경로를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것이 심화되면 다른 생명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동물의 언어도 알아듣고, 식물의 언어도 알아듣고, 벌레들의 언어도 알아듣고,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그 한마디 말로 벌레에서부터 코끼리까지 다 알아들어.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변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각과 언어 경로에 그것을 제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게 이제 연수막 제도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연수를 제도하면 경수 1번으로 내려오는데, 경수 1번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는 아수라계가 열려요. 그때는 경쟁심과 투쟁심이 살아나고 그 마음들을 사마타로 비춰준다. 충분한 시간 동안 비추어서 제도되면 다음 단계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그 경수 1번, 경수 1번은 요 머리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연수 밑에 이제 그 요 머리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경수 1번인데 거기에 그 경쟁심과 투쟁심에 그것이 이제 내재돼 있죠. 요새 우리 아기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컴퓨터 보고 공부한다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목이 뭐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렇게 거북목 됐나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막 아수라적 본능이 깨어나는 거야. 어? 같이 거기가 더 자극되고 자극되면서 투쟁심은 커지고 막 경쟁심은 강해지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 공부는 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실상 이제 그런 그 외우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냥 AI한테 물어만 보면 다 얘기해 주는데 크게 쓸모가 없다 이제는. 그래서 이 교육의 어떤 방식과 목표를 이제는 바꿔줄 때가 됐는데 아직 이 교육 체계 자체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지나온 시대 한 2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가져왔던 그런 어떤 교육의 방식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그 교육 혁명을 시작할 것인가. 참 그게 참 필요한 시기예요. 얼른 좀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경수 1번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요수 3번이죠. 요수 3번, 4번. 이게 이제 여기가 아수라계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거친 경쟁심, 거친 투쟁심, 이거는 이제 그 꼬리뼈 쪽에 내재가 돼 있고,
경수 쪽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그래도 이 좀 부드러운 경쟁심이야. 그거보다는. 그래서 경수 1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치 찾기 좋잖아. 그죠? 머리뼈 속. 거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잘라서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응? 이렇게. 거기서 억제된 느낌, 아무렇지 않은 느낌, 이제 그 텅 빈 공간감, 그거를 인식하면서 그것과 가슴 바탕을 서로 비춰보고, 그리고 그 아무렇지 않은 그 마음을 이제 정멸상으로 삼아서 그 자리와 중심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방법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 의시가 잘 잡히는 쪽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래서 경수 1번이 잡히면 경수 2번도 좋아. 그 경수 2번은 목을 이렇게 접겼을 때 접혀지는 부위가 경수 2번이에요. 그 자리. 그건 이제 악의적 습성, 이제 먹는 습성이 이제 내재된. 경수 2번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는 엄청난 식욕과 갈증이 일어난다. 이 부위는 악의계의 영역이다. 타마타를 활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제도한다. 경수 1번을 제도하면 아수라계로는 안 가게 돼요. 어떤 경우라도. 경수 2번을 제도하면 죽어서 악의가 되진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경수 3번은 지옥계이다. 그 자리로 내려오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감각이 둔해진다. 극도의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당황하지 말고 지극하게 사마타를 행한다. 이때는 착한 마음이 힘이 된다. 평소에 행했던 착한 일들을 떠올려서 부처님 전에 공양한다. 제가 행했던 착함의 공덕을 부처님 전에 바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의식의 힘이 복원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지옥계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해라 그 소리예요. 응? 다른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 행동은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수 4번은 축생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를 생각하면 개같이 되고 고양이를 생각하면 고양이같이 된다. 이때는 의식 성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신경 구조까지 변화를 일으킨다. 개를 떠올리면 3차 신경이 개처럼 변하면서 이빨이 간질간질해진다. 사자를 떠올리면 사자같이 된다. 이건 좀 재밌어요. 경수 4번이 이제 축생의 습성인데, 그 경수 4번에 머물러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동물들을 떠올려 봐.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의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 개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개의 이제 그 입을 상상하면 실제로 내 입이 쭉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3차 신경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쫙 늘어나. 그러면서 막 이빨이 간질간질 막 깨물고 싶어지는 그 충동이 일어나고, 예. 아주 묘하죠. 그 사자를 생각하면 그 사자 같은 마음이 생겨나고 사자의 몸 같은 그런 에너지가 생겨나요.
손가락, 발가락에 이렇게 막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이게 아주 막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뚫을 것 같아. 바닥을 다가 탕 치면 바닥이 뚫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어떤 그 거만한 마음이 생겨. 그 사자처럼 그 용맹하고 거만한 마음이 생기고, 아주 그 무서운 것이 없죠. 예, 그런 이제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고양이를 생각하면 또 고양이 같은 아주 그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몸에 아주 그 부드러운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고 이제 이런 것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수 5번은 인간계인데, 인간의 속성은 추구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비교, 분별이 치성해진다. 그리운 사람도 생겨나고 미운 사람도 떠오른다. 한 생각 한 생각을 사마타에 비춰주고 감정들도 비춰준다. 들숨에는 신경이 억제되면서 사마타가 행해지고 날숨에는 현상이 인식된다. 사마타를 즐기고 선나에 안식한다. 경수 5번이 이제 인간계에 이제 해당하는데, 인간의 속성은 추구다. 그러니까 그 추구로 인해서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추구성이 강한 생명이에요. 인간이 그 추구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그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들이 이제 더 커져요. 이루고자 하는 것,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그 견고한 인식,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목표의식이 약해질 때는 경수 5번으로 들어가서 그 5번의 마음을 두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목표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경수 5번 단에서 나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생명들의 이제 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호응으로 오게 되면 그게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주팔자 보면서 뭐 나쁜 해, 좋은 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경수 5번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 마음으로 경수 5번을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에너지 파동의 공명을 갖다가 이제 창출해낼 수 있으면 막혔던 운이 거기서 다 뚫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안 좋으면 좋은 사람의 경수 5번을 일치해서 그 사람의 좋은 운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 그건 탐심 아닐까요? 탐심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추구성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 이제 그런 목표의식과 욕심, 그게 탐심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 척수막관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목표를 또 성취할 수 있다면 더 좋잖아, 그죠? 예. 우선 여기까지 하죠. 예.